예,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 중에 그렇게 여성 독립운동가가 맹활약을 하셨던 걸까? 저희는 잊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광복 70년, 그래서 정말 뒤에서 열심히 일제에 항거한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살고 계신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비행기 공업회사 시차를 돈다. 그때 그 둘을 암살한다. 주상욱 동지 가방 올려볼까? 교토 3굴 영리한 도끼는 굴을 3개를 판다.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순 없잖아. 우리가 독립운동가 저분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화면이 넘어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발자취를 찾고 기록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분이시죠. 자, 밀양 독립운동사 연구소의 이성영 소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산 김원봉의 얘기가 앞에 잠시 네, 나왔는데 이분의 전생애를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할 드라마틱한 요소를 전부 다 가지신 분이거든요. 특히 이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운동을 한 모든 단체를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무장투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오늘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암살 영화를 보면은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우리를 잊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 우리도 잊혀지겠지? 예. 계속 그런 말씀들 예. 하세요. 예. 근데 지금 약산 김원봉 선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 그때 당시에 예, 현상금이 100만 원? 예. 그때 당시 돈으로. 예. 그때 당시 100만 원은 네. 지금 SNS 떠도는 얘기를 보면 우리 현재 돈으로 가치로는 한 320억 정도 된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 금액은 현재까지 오사마 빈 라덴이 그랬던 금액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현상금이라는 게 김구 선생은 60만 원 현상금 걸려 있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일제에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다. 예, 이런 예.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일제가 처단해야 될 그 1호가 바로 약산 김원봉 스님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분은 무장 투쟁을 치열하게 했다는 반증이 되겠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1919년 10월 달에 저 길림에서 조직한 의열단입니다. 이 의열단은 15명의 젊은 청년들이 조직한 무장 투쟁 단체인데 이분들의 이 공약을 보면 가장 맹렬하고 가장 치열하게 무장 투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김원봉 선생님 당시에 몇이셨어요? 그때 당시 24. 예. 24. 예. 이 조선 의형대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1940년대가 되면서 중일전쟁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렇게 되자 그 조선 의형대의 일부는
우리도 빨리 일본과 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회주의 계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박효삼을 중심으로 해서 윤세주 같은 분들은 제1, 2지대를 끌고 화북으로 진출해서 태양선으로 들어가서 중국 팔로군과 같이 항일 무장투쟁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본대와 남은 이 대원들은 약산과 같이 남아서 나중에 우리 광복군의 편입되면서 그 하북으로 간 그분들은 해방이 되자 북쪽으로 가서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의 부대 조직에 상세를 해야 되고 상해 임시정부에 편입됐던 우리 조선 의형대는 육군 창설에 참여함을 해서 그렇게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군요. 예.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픈 역사가. 예, 아주 비극적인 역사죠. 예. 근데 그 김원봉 선생께서 시대의 영웅이신데 들어보면은. 예. 근데 왜 그렇게 시대의 영웅으로서 조명을 받지 못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948년도에 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나 이분의 그 행적을 쭉 보면 사상적으로 다른 여러 무장 독립 단체를 갖다가 끊임없이 규합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 반공주의자 모든 단체들 다 모아서 통합하려는 노력을 줄기차게 전개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과연 완벽한 공산주의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겠고 해방 이후에는 상해 임시정부 국무부장 요즘을 치면 막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국무부장 자격으로 김구승과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해방 이후에 들어왔으나 그 상황이 아주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좌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심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일제 시대 때 그 고등 형사를 했던 그 노덕수라는 사람은 바로 그 일제 시대 때 아주 악질 고등 형사였는데 해방이 되자 반공주의자로 변신해 가지고 자익계열이나 또는 이 공산주의 계열을 갖다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이때 노덕수리가 이 약산 김원봉 선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수모를 주거든요. 화장실에서 그 볼일 보는 사람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수갑을 쳐서 그래가 장태상이 끌고 가는 과정 그런 거. 그런 상황에서 또 몽양 여운여 선생이 피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신변에 굉장히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다가 김구승과 같이 그 남북 협상을 하러 북쪽으로 갑니다. 왜? 단독 정부 수립되는 것은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남북한이 같이 합작을 해서 같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북한을 가게 됐는데 내려오지 않은 것이죠. 월북 후의 행적은 어땠나요? 월북 후의 행적은 노동상, 국가검열상 뭐 이런 아주 고위직을 거칩니다. 거치면서 어쨌든 남북을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김일성이 눈밖에 난 것이죠. 그래서 1958년도에 연안파 숙청 때 이 약산 선생님도 같이 숙청을 당하는데 그 위의 행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월북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가족들 남은 가족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면서요? 그 고통의 이유로 말할 수 없죠. 약산의 조카인 그 김태영 회장의 말에 의하면 약산의 월북 때문에 그의 외삼촌 네 분과 친삼촌 한 분이 그 보도인명에 연관돼서 그 같은 장소에서 총살령을 당해서 같이 묻히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미루어 짐작컨대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김원봉 선생의 형제 중에 유일하게 막내 여동생이 생존에 계신다고 하셔서 예, 저희가 그분의 육성을 담았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앞장서가지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때 조선 의용대 옷 입고
그때 이제 해방되는 애 내가 6학년 졸업하는 해라에 6학년 졸업하는 그인데 저기 창녕으로 해가지고 오실 때 저 고개만대에 거기서 내려가고 그래가 밀양까지 걸어오면서 대관령을 받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영남로 대청마루에서 예 오빠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이제 그 광장에 그 모인 사람들 보고 인사말하고 그래 하는 것도 내가 그 자리에서도 내가 봤지.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참 이래 먹고 살고 이래 하지만은 우리 오빠가 너무 불쌍하고 그 아들 둘이도 다 죽었어요. 숙정해가지고 오면서는 다 넘어지가 죽고 오빠도 그렇게 숙정대가 나올 때 그래가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 근데 묘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북한에 가도 대우 못 받고 남한에서도 있고 우리 남한에서는 그래 하면 안 되지. 제 봤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막 끌려가 죽는가 싶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이거 아무한테 말도 안 했어요.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근간에 내가 이래 참 세월이 좋아지니까 내가 이 말도 끄잡아내지. 안 그러면은 겁이 나가지고 못 했어요. 아들 위대한 독립투사지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오빠는 그는 오빠라 예. 가족도 다 이를 보고 지금 저 세상에서도 얼마나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좀 이래 받들어줘야 한이 안 풀리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는 게 이제는 더 바랄 거 없어요.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예. 저도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자제분들, 가족들 이런 분들 인터뷰하면 전부 너무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뭐 아파트 경비원 생활하시든가 배움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돈을 못 갖다 주시고 오히려 집에 있는 돈 갖다 쓰시고 예. 저 여동생도 참 그 마음이 아프네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자손분들이 다 어렵다고 하시죠. 뭐 자손뿐만 아니라 그때 그 유가족 당시에 여러분들. 독립운동한 분들이 그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 이유는 해방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의 보훈 업무가 1967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사실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보훈 사업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생계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안 되죠.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직장 못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더더욱이나 연자제가 있던 그 시절에는 그 그래요. 좌익에 극한했던 분들은 취직 아무 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은 말할 수 없죠. 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예. 과연 그 후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보듬고 살아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를 조명하고 선창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현재를 살아가는 또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독립의 정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독립운동을 한 그 후손들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마음으로 예우하고 네. 존중하는 사회적 기풍이 우리가 일어나야만이 앞으로 나라가 더 위기에 빠졌을 때 독립운동가 나오지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사는 삶을 일반 사람이 본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존중하고 예언한 그런 우리가 사회적 기풍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면서요? 아,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뭐 독립운동가로서는 뭐 백민,
황상규 선생님, 또 얼강 전흥표 선생님, 이분은 동아학교를 설립해가지고 민족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중간에 일제에서 폐교가 됐지만은 그 다음에 윤세복 선생님 같은 분, 또 평생 또 약사나이고 오른팔이자 동지이자 친구인 석정 윤세주 같은 분, 또 밀양 경찰서 폭탄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밀양 경찰서 폭탄 사건으로 대구 형무소에서 교수에 지었지만은 최수봉 선생님 같은 분, 이런 말할 수 없는 분들이 독립운동을 한 곳이 밀양이고, 경남 전체를 보면 1000여 명의 독립서운자가 있는데 그 예국장 이상 높은 등급의 서운을 받은 사람이 밀양 사람이 10분이 계십니다. 네. 이 프로테지는 전체 경남에서 32%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밀양이 아주 대단한 독립운동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 역사는 승리한 사람의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기록을 자기 유리한 대로 고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역사는 역사로서 기록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 우리 소장님께서 바른 기록으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예. 바른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 창원 KBS 시사 카페를 진행하면서 창원에 계신 분들이 저 사는 동네까지 찾아오셔서 미화 씨 창원에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손잡아 주실 때 제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끼는지 여러분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 또 그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따뜻하게 손잡아 드리는 거, 잊지 않는 거,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따뜻하게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